도대체 누가 저런 짓을 했나.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기 지금 체류탄이 박힌 거죠, 교수님? 네, 당시 언론에 이제 보도된 이 최루탄이 눈에 어떻게 박혔는가를 소개한 그림입니다. 네. 딱 미사일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쓰는 그런 최루탄이 아니고 군대가 전투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투용 최루탄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벽을 뚫고 들어가는 네. 그런 최루탄이라고 되어 있고 보면은 프로펠러가 달려 있거든요. 날아가서 벽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적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경찰들이 네.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사용해서 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보통 체류탄 하면 이제 시위 해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군사용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이것이 이제 눈을 뚫고 들어가서 웬일이야. 이렇게 박혀서 사망을 한 거죠. 꼭 이 사진만 보면은 그날이 알고 싶어요. 사실 박힌 것 자체 굉장히 좀 당시에도 의혹이 좀 있었는데 네. 그 4월 16일자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김군의 눈에 포탄이 박혀 있던 이유가 해명이 되지 않아서 수사의 초점이 여기에 집중될 것이다. 부검한 의사들도 발사에 의해 박힌 것인지 인위적으로 사람이 박은 것인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아니 전했다라고. 이게 거의 임의적으로 박아 넣은 걸 수도 있다는 당시에는 말인 그런 의혹이 거잖아. 있었던 거죠. 너무나 좀 이상한 근데 그거는 모양이잖아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과정에서 어쨌든 경찰이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런 전투용 최루탄까지 사용하면서 시위 진압을 했고 네. 나중에 총도 쏘죠. 그때 한 8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나중에 시위 현장을 수습하는 경찰들에게 이 김주열의 시체가 발견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나 참혹한 상태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공개했다가는 더 큰 시민들의 어떤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한 경찰이 이제 그 노끈 같은 걸로 이 시신을 묶고 거기다 돌을 달아서 바다에다가 빠뜨려서 그 상황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죠. 와, 경찰이 고의로 쏜 그 네. 최루탄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네. 것도 모자라서 고의로 또 시신을 유기한 거네요. 수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조폭들이나 하는 일 아닌가요? 와, 정말 너무 이렇게 끔찍한 돌 일이네요. 매달아서 막 예. 아니 김주열 학생이 도대체 언제 이렇게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60년 3월 15일 날 정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 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로 네. 이게 치러져서 마산에서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나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김주열도 같이 나와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주열은 사실 이 마산에서 자란 학생은 아니거든요. 네. 김주열은 원래 남원에서 자란 학생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마산 상고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여서 그 마산 상고의 진학을 위해서 외갓집이 있는 마산으로 와서 이미 시험을 치렀고요. 합격자 발표가 3월 16일 날 예정돼 있었어요. 그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김주열도 같이 동참을 한 거죠. 김주열 학생은 3월 15일 날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거고. 그렇죠. 그럼 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거는 4월 11일. 그러면 결국 한 달 만에 주검이 돼서 다시 돌아온 건데 그럼 그 사이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거죠? 3월 15일 날 이 김주열 학생이 실종이 되자 당연히 이제 그 어머니가 남원에서 마산으로 와가지고 아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이 마산 사람들이 이 김주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어머니가 애타게 아들을 찾았고 마산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뭐 저수지에서 물을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아들을 찾는 일에 동참을 한 거죠. 지금 나오는 사진이 아마 네. 그 저수지에서 물 퍼면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모인 장면인 것 같은데. 네. 저 어머니는 그 소문 하나로 저 저수지에 물을 다 푸셨는데 얼마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비까지 오는데 다들 저렇게 우산 쓰고 네.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시신을 찾기 위해서 뭐 영안시 같은 데도 다 뒤졌다고 그래요. 네. 아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아들을 찾다가 나중에 지쳐서 포기하고 돌아간 날짜가 4월 1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4월 11일 아침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게 되고 어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한 3시간쯤 있다가 네. 그 아들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3시간 만에 한 3시간 정도 찾았다고요? 차라고 그래요. 같은 날이에요. 어머니가 날. 내려가신 날과 그거 시도 오른 날이. 맞아잖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건 거의 소설을 쓰려고 해도 이렇게는 못 쓰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네. 이렇게 우연과 필연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김주열이 왜 하필이면 그 밤에 그 최루탄에 의해서 희생자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도 좀 우연적인 요소가 있어요. 당시 김주열이 이제 시위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 외할머니가 못 나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를 속이고 이제 몰래 나가기 위해서 교복을 벗어놓고 그냥 그 하얀 셔츠 바람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밤이 하얀색 옷 같은 게 훨씬 더 눈에 확 띄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시꺼먼 교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데 김주열만 유독 하얀색 티를 입고 시위를 하니까 이게 아마 경찰의 눈에 확 띄면서 표적이 됐네요. 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 이렇게 딱 시신이 막 떠올랐다고 하는 것도 네네. 좀 우연적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어쨌든 독재와 이런 어떤 폭력적인 어떤 진압이라고 하는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필연적인 요소들이 같이